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최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총선 예비 후보들과 함께 사진을 찍은 현수막이 등장하면서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었는데요. 이번에는 제주시가 공무원을 동원해 총선 여론을 파악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찬현 기자입니다. 지난 설 연휴를 나흘 앞두고 제주시가 26군데 읍면동으로 보낸 제주시장 특별 지시사항. 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주민 여론을 파악해 보고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같은 공문이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해칠 수 있다는 주장이 도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선거 개입 의혹으로 번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제주도는 정책 반영을 위한 단순한 조사라고 해명했습니다. 좀 너무 민감하게 대처하거나 아니면 또 갈등의 요인, 또 아니면 우리 이렇게 정치화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있기 때문에 좀 자제를 해주시고요. 다양한 우리 도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가 도정에 반영할 부분, 시정에 반영할 부분, 행정이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이냐 이런 차원에서 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원희룡 지사가 총선 예비 후보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 담긴 현수막이 선거 개입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그렇게 사진이 걸리는 것 자체가 선거 운동은 아니라고 할지 몰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는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특히 의원들은 특정 예비 후보가 세계 수산대학 유치를 공약한 지 일주일 만에 제주도가 유치 계획을 발표했다며 사전 교감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4.13 총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9건의 12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금품 향응이 4명으로 가장 많고 사전선거운동과 인쇄물 배부가 각각 2명, 후보 비방 1명, 기타 3명 등입니다. 한편 제주지검은 3개의 선거구별로 선거사범 전담검사를 지정했고 흑색선전과 금품선거, 여론조작 등 주요 범죄에 엄정히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 소방본부가 9억 원대의 생화학 인명구조차를 사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입찰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공무원 A씨가 특정 업체의 납품 실적을 부풀려줘 부적격 업체가 낙찰을 받았고 업체 대표의 친구인 공무원 B씨는 평가위원으로 참여해 공정한 심사를 방해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이들의 징계 시효는 끝났지만 엄중한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주도에 통보했습니다. 최근 제주적 집값이 폭등하면서 공고도 하지 않고 입주자를 모집하는 이른바 사전 분양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집을 사려는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 물밑 거래가 이루어지는 건데요. 분양받을 기회조차 잃어버린 서민들은 웃돈을 줘야 하는 형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제주시 연동에 도시형 생활주택 220세대를 분양하겠다며 지난달 문을 열었던 모델하우스. 분양가는 3.3제곱미터에 1,000만 원을 훌쩍 넘었지만 가계약금으로 300만 원을 줘야 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는 터파기 공사는커녕 착공 신고도 하지 않았고 제주시로부터 입주자 모집 승인도 받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업체도 제주시 도평동에 도시형 생활주택 80세대를 분양하면서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50세대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30세대 이상 아파트를 분양하려면 지방자치단체에 착공 신고를 한 뒤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고 공고를 내야 합니다. 과연 우리가 인기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한번 보는 거죠. 한번 떠보는 거죠. 과연 이 분양이 될까 안 될까 이렇게 한번 떠보는 거죠. 이 같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제주시는 건설업체들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에도 제주시 연동에서 승인 없이 아파트를 분양한 업체를 적발해 최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공고에 의해서 누구나 이제 참여해서 계약할 수 있는 선택의 기회를 박탈하는 거고 착공도 없이 이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이제 부도라든가 아니면은 먹튀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은 이제 구제할 방법이 없다 이거죠. 이처럼 분양 절차 무시 등 물밑 거래가 성행하면서 이 피해는 고스란히 집 없는 서민들이 떠안고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지난해 제주도 내 주택 거래량이 2만 호에 육박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에서 거래된 주택은 19,900여 호로 재작년보다 24.6% 늘었고 10년 전보다는 4.7배 늘었습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8,600여 호로 가장 많은 43%를 차지했고 연립주택의 증가율은 46%로 가장 높았습니다. 최근 제주 이주 열풍과 제2공항 입지 선정 발표 이후 제주 지역 부동산 가격이 거침없이 치솟고 있습니다. 특히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는 주택 가격을 잡기 위해 제주도는 주거복지 종합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번 계획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고 기대 효과와 개선 과제를 심층 취재했습니다. 뛰는 집값을 잡기 위해 제주도가 꺼낸 카드는 주택 공급 확대입니다. 2025년까지 주택 10만 호를 공급하는데 이 중 2만 호를 공공임대로 공급한다는 겁니다. LH와 JDC, 제주도개발공사가 우선 2018년까지 공공임대주택 3,000호를 공급하고 제주도는 예산 250억 원을 확보해서 임대보증금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공공에서 초기에 충분한 물량을 제공해서 서민들의 불안과 걱정을 덜고 투기 세력으로 인한 과도한 부동산 가열도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으름 임대주택으로 이름 붙여진 공공임대주택 공급 유형은 모두 6가지. 저소득층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30년 임대 나눔주택과 사회 초년생을 위한 디딤돌 주택, 도민과 이주민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한 5년 임대 후 분양하는 안심주택 등입니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원도심과 읍면 지역에 지형과 문화를 살린 소규모 택지인 올레 주거지구를 조성해 부족한 주택 공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한 택지 선정과 공급 규모 등은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확정할 방침입니다. 인구 증가라든가 이런 가지 면을 고려해서 어떤 지역에 어느 만큼이 필요하다고 하면 금년 10월까지 용역이 끝난 그 제시가 되면 내년부터는 LH라든가 우리 도개발공사에서 직접 공사를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그렇다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중심으로 한 제주도의 이번 정책의 기대 효과와 보완점은 무엇인지 계속해서 김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10월 완공 예정인 서귀포 시내 아파트 단지 550여 세대가 국민임대와 공공임대 방식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LH는 이곳 외에 삼화지구의 560세대, 봉계동과 성산읍에 국민임대와 행복주택 등 800세대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2018년까지 한 1360세대 정도 임대주택을 새로 공급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예전부터 있어왔던 계획들이 이제 조만간 현실화되는 겁니다. 제주도가 주택 공급 정책을 내놓으면서 무섭게 질주하던 부동산 시장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오는 5월부터 지역에도 적용되는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맞물려 위축 조짐이 보인다는 게 부동산 업계의 설명입니다. 전반적으로 임대가 계속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고, 임대가 안 되다 보니까 이제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투자 수익률이 굉장히 낮아지는 측면이 있고, 이익이 실현이 안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매매 시장도 좀 위축되는 분위기로 가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집값이 올라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상황에서 임대주택 등 공공주도의 주택 공급은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일정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학군이나 상권이 형성되지 않은 외곽 지역 중심으로 이루어질 경우 효과는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주도민 가운데 자기 집을 가진 사람이 절반 수준에 그치는 만큼 임대와 함께 분양 물량도 앞당겨 공급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특히 국공유지를 임대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분양가를 낮추는 것이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잠재우는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제주시 탑동 앞바다에 추진되는 제주 신항 개발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어제 제주도청에서 열린 제3차 전국 항만 기본계획 주민설명회에서 오는 2020년까지 탑동 앞바다를 매립해
39만 제곱미터 규모의 국내 여객 구두를 짓는 제주 신항 1단계 계획을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설명회에 참석한 지역 주민들은 어민 피해에 대한 보상책을 마련하고 원도심과 연계한 개발 계획을 요구했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평균 연령이 높아지면서 혼자 사는 노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들을 돌보는 복지 서비스가 노인들 불편과 고향을 떠난 자식들의 걱정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목포 MBC 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골 마을에서도 외진 곳에 혼자 사는 박연옥 할머니. 80살의 고령에 다리까지 아파 움직이기 힘들지만 일주일에 3번 찾아오는 생활관리사가 손발이 되어줍니다. 타지에 살다 모처럼 고향에 온 아들은 늘 떨칠 수 없는 걱정을 조금이나마 내려놓습니다. 마음이 든든하고 빨래 해주고 밥도 해주시고 청소도 해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명절을 앞두고 복지회관에서 연휴에도 혼자 지낼 노인들의 선물을 준비합니다. 82살 박모 할머니는 생활관리사가 전해주는 선물을 받으며 지난달 폭설 때 닷새 동안 옴짝을 못하다 도움을 받은 일을 다시 떠올립니다. 깨도 못단 말이야. 눈이 이렇게 와갖고 그래갖고 바람이 불게 막 들쳐서 연탄도 다 베르고. 이처럼 혼자 사는 노인 돌봄 서비스는 주민등록에 관계없이 실제 혼자 살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남 도내에서는 건강이나 소득, 연령 등의 기준에 맞는 3만여 명이 노인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를 맞아 혼자 사는 노인들이 많아지면서 노인 돌봄 서비스 수요도 점차 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네, 오늘 아침도 큰 추위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조금 쌀쌀하긴 하지만 바람이 잦아들면서 피부에 닿는 공기는 한결 부드러워졌는데요. 낮 동안에는 더 맑고 포근한 가운데 바깥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절기상 우수인 내일은 구름 많다가 차차 흐려지겠는데요. 밤부턴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양은 5mm 미만으로 많지 않겠고요. 산간에는 최고 3cm가량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현재 북부 지역의 기온 1도 내외로 춥지만 낮 기온은 12도까지 크게 오르면서 온화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서부 지역은 평년과 비슷한 수준의 기온을 유지하겠고요. 남부 지역의 기온 3도 내외로 출발해서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네, 동부 지역은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0도까지 크게 벌어지겠으니까요. 외출하실 땐 큰 일교차에 대비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산간에도 낮부터는 점차 영상의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섬지역 구름 많은 가운데 기온은 4도 내외에 나타내고 있고요.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네, 현재 대부분 공항 대체로 맑은 모습입니다. 네, 내일 시작된 비는 주말까지 이어지겠고요. 일요일에는 구름 많다가 다음 주 월요일에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올해 봄꽃 개화 시기가 평년보다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 기상업체인 K웨더는 개나리가 다음 달 14일 서귀포에서 처음으로 피어 개화 시기가 평년보다 이틀, 지난해보다는 닷새 빨라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웨더는 다음 달까지 기온이 평년보다 조금 높을 것으로 보여 개화 시기가 앞당겨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새벽 3시쯤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일 교차로에서 달리던 SUV 차량이 갓길로 빠지면서 50cm 아래로 추락해 운전자 20살 이모 씨 등 3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운전 미숙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 해군기지 준공식이 오는 26일에 열립니다. 준공식에는 황교안 국무총리와 한민구 국방부 장관, 정호섭 해군 참모총장 등 정부와 군 관련 인사를 비롯해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구성지 도의회 의장 등 도내 인사들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강정마을회 등 해군기지 반대단체들은 준공식에 맞춰 부대 정문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 계획이어서 충돌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라산 조립대 제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다음 달에 현장을 방문합니다.
한라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는 최근 환경부를 방문해 이 같은 답변과 함께 조리대 제거와 구상나무 복원 사업이 100억 원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문화재청은 일부 지역을 정해 시범적으로 조리대를 제거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국립보건관리공단도 전문가 심포지엄을 제주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제주항 7부두의 옛 국제 여객터미널이 27년 만에 철거됩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제주항 국제 여객터미널이 신축됨에 따라 옛 터미널을 철거한 뒤 크루즈 관광객들을 위해 대형 버스 5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옛 국제 여객터미널은 지난 1988년 제주와 나가사키 여객선 항로가 개설된 뒤 민간업체가 지어 사용해왔습니다. 제주 시민회관이 문화재로 등록될 전망입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적 가치가 높고 보존 상태가 양호한 제주 시민회관을 비롯해 서울 한강조정장, 충남 상무관 등 지어진 지 50년이 지난 근현대 체육시설 7곳에 대해 문화재 등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964년 지어진 제주 시민회관은 각종 공연은 물론 농구와 배구 등 각종 스포츠 행사장으로 활용됐고 건축 방식도 독특해 보존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